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홍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변희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 변희재, 변희재 대 홍준표. 여러분, 홍준표가 싫습니까? 아니면 변희재가 더 싫습니까? 아니 반대로 홍준표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변희재가 더 좋습니까? 글쎄요, 막상 막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요새 변희재가 말이죠, 이 유튜브 또는 방송에 나가면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또 변희재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갖고 있던, 비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또 호감으로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이 변희재를 사실은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는 이 변희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결사 옹호하던 이 보수 쪽에 있던 인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이 변희재가 완전히 저쪽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블쇼에 나가가지고 막 얘들하고 계속해서 뭐 쿵짝쿵짝 하면서 거기뿐이 아닙니다. 온갖 이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방송에 나가서 변희재가 그야말로 대장 노릇하고 아주 왕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희재는 말이죠,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뭐 제가 설 3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강신업이가 정계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밖에도 강신업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거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까내리고, 왜 까내렸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켜준다고, 또 김건희 여사 옹호한다고 저를 까내렸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의 개혁정치, 제가 내놓은 K-폴,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법개혁하겠다, 박영수를 갖다가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변희재가 응원을 저한테 보내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희재 대 홍준표, 홍준표 대 변희재, 이게 어떻게 붙었느냐 좀 궁금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도 참 만만치 않죠. 그야말로 정말 어떤 반듯한 정치인, 정정당당한 정치인은 이런 어떤 인상과는 거리가 멀죠.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저번에 경선에 붙었을 때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조국수 하면서 말이죠, 반칙 써가지고 민주당의 역선택으로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거, 이거 참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왜 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쨌든 졌으면 말이죠, 경선에 졌으면 힘껏 윤석열 후보를 도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홍준표 안 도왔습니다. 유승민 안 도왔습니다. 또 그러더니 또 자기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면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야말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대구시장에 나갔습니다. 대구시장에 나가서도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 여의도에 촉각을 세우면서 말이죠, 마음은 콩밭에 와 있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태영호를 잘라라, 무슨 또 뭐 김재호를 잘라라, 뭐 매일같이 그야말로 대구시정은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나, 또 국힘이 뭐하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좀 그릇이 작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제 유튜브 지금 구독자라든지 또는 시청자 보면요, 한때는 홍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홍준표가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힘껏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발목만 잡고 있다, 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희재한테 고발을 당했어요. 아니, 변희재가 홍준표한테 무슨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고발을 당했을까요? 이 변희재가 누굽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 보수 우파에 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수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수사 당할 때 태블릿 PC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태블릿 PC 갖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까대고 김건희 여사 까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변희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당대표 나왔을 때 대구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갔을 때 말이죠, 그때 거기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유튜브로 알리면서
제가 K4 정치를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을 때 그때 변희재가 저쪽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로부터 한참 떨어진 뭐 제가 좀 겁이 났는지 저한테 가까이 오질 않고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누가 신부름을 왔어요. 신부름을 와가지고는 변희재가 변호사님을 좀 만나보고 싶대요. 지가 직접 보다 또 그렇게 등치만 크지 이렇게 간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난 만나지 않겠다. 너 만나면 나 표 떨어진다. 그때 당대표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너는 태블릿 PC 얘기하면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니 김건희 여사를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니 그러는데 너는 작은 정의만 안다. 그리고 큰 정의를 알지 못한다. 지금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그야말로 저 정부 수사파로부터 건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줄 알아야지 뭘 조그맣게 종벌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태블릿 PC 어떻게 떠들어도 되느냐. 그 후에 이제 태블릿 PC의 진실 그래갖고 그 책을 저한테 이제 또 보내왔습니다. 읽어보라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변희재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그 태블릿 PC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는 뭐 상관없다. 뭐 그래서 태블릿 PC 그 진실을 밝히는데 강신업 변호사도 좀 합류해다오. 뭐 진중권한테도 합류해다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 태블릿 PC가 무슨 그렇게 뭐 대수입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희재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보고 1대1 토론을 하자라고 또 누가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번씩이나 저한테 졸랐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야, 조물애기하고 누가 너하고 토론을 하냐? 어? 너는 그냥 그야말로 네 속에 그 뭐 몇 푼 뭐 아는 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고 나는 태평양에 지금 고래인데 이 태평양의 고래가 연못에 붕어하고 무슨 토론을 하냐? 그러고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러면 변희재가 홍준표를 갖다가 고발했다는 건 뭐냐? 홍준표가 참 이렇게 저렇게 늘 말이 많잖아요. 저번에도 뭘로 고발당했습니까? 대구시 유튜브, 시 유튜브를 갖다가 자기 개인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개인 일정 같은 것들을 홍보하는데 대구시장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홍보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홍보.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희재한테 고발당한 건 뭐냐면 청년의 꿈이라고 있어요. 청년의 꿈. 이게 이제 홍준표가 홍카콜라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고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또 이제 유튜브가 있고 이제 이게 홈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 홈페이지죠. 그걸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마 이제 변희재에 대해서 쓴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변희재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그래가지고 변희재가 지금 홍준표를 상대로 1억 원 민사소송을 걸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민사소송 걸어놓으니까 이제 홍준표가 그렇게 답을 했는가 봐요. 너 그거 내 거 아니야. 왜 너 그 청년의 꿈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거 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혹 뗄래다 혹 붙인 거야. 홍준표는 야 그거 나 청년의 꿈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왜 나한테 1억 원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건데 변희재가 누굽니까? 변희재가 또 이렇게 무는 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재주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야 홍준표 너 그거 네 것도 아니라면서 왜 거기에서 너를 홍보를 해? 그거 네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네가 거기 운영비를 뭐 대주고 있다며 그럼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 유튜브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홍보하는 데 썼다가 고발당했고 이번에는 이제 변희재한테 청년의 꿈 때문에 고발당한 거죠. 야, 지금 홍준표는 대구시에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뭐냐? 이번엔 또 공무원들을 갖다가 뭐 그냥 대거 모아가지고 또 뭐 골프대회를 열었대요. 아, 지금 경기도 나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나쁘고 지금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정말 골프 한번 안 치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아 나는 대구시장인데 내가 이쪽에서는 왕이야?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 골프대회 열어가지고 뭐 성대하게 뭐 공무원이라고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또 그러면서 공무원이라고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왜 대구시장이 그렇게 그걸 골프대회를 연다고 난리를 떠느냐 이거 말입니다.
결국 이거는 자기 정치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대통령 나오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지금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갖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 잡으려고,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태영호를 잘라라, 김재원을 잘라라, 무슨 뭐 누구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조금만 뭐 하면 이 마음은 콩밭에 와 있어요. 몸뚱아리만 지금 대구시에 있지. 왜 그럼 대구시장이 돼서 도대체 그냥 국회의원이나 하지. 참, 원래는 이렇게 경선을 같이 했으면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뒤로 좀 물러나서 외국에 가든지, 이낙연처럼 말이죠. 뭘 또 대구시장을 한다고 그렇게 팍팍 우겨가지고 대구시에 가더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같이 이 북한산만 쳐다보는지, 이랑산만 쳐다보는지, 용산만 쳐다보는지, 이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비판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걸렸어요. 옛날에도 사실은 홍준표는 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척당불기 아시죠? 척당불기가 뭡니까? 홍준표가 1억 원 뇌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성완종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측근이 홍준표한테 홍준표 의원실로 1억 원을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게 그게 범죄 혐의였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1년 6개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무죄로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거기서 다 죽었다 살아난 건데, 그게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을 갖다 준 사람이 내가 1억 원을 홍준표 의원실로 갖다 줬다. 근데 내가 거기 갔을 때, 의원실에 갔을 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근데 그 액자에 내가 아는 글자가 하나 있었는데 척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척자. 그게 척당불기예요. 이제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홍준표 의원실을 갔으니까 그 액자를 봤지. 그래서 증거가 인정돼가지고 결국 유죄가 됐어요. 근데 2심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의원실에 척당불기를 걸어둔 적이 없다. 나는 척당불기라는 액자는 대표실에, 홍준표가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당 대표실에 걸어놨다 그 액자는. 그러니까 제가 의원실에 와가지고 돈 줬다는 게 틀리지 않느냐. 아이고, 준 사람이 안 주는 걸 줬다 그럽니까? 그 다음에 성완종이 그때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유죄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2심에서 살아났는데, 그 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홍준표 의원실에 그 무렵에 진짜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걸려있는 장면을 포착해가지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걸려 있었던 거, 액자가. 그러니까 돈 줬다는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야, 홍준표가 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는 유죄인데 무죄로 거기서 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뭐 계속 정치를 한 거지. 거기서 만약에 1억 원입니다. 1억 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뇌물 1억 원 받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치적이면 끝났어요. 그랬으면 반성하고,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돈 받은 거. 예? 자기가 모릅니까? 예? 알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운 좋아가지고, 아니면 또 뭐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법원이 좀 봐줬는지 무슨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살아났으면 겸손하게 그야말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홍준표가 얼마나 나부됩니까? 붉은 동서, 동서를 구분하질 않아요. 아나무인. 제가 건의사랑 회장 한다고 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의사랑 회장을 왜 하느냐? 건의사랑 그 팬카페를 없애라. 왜 없앱니까? 그거를 도대체. 아니, 나중에는 지가 이제 윤석열한테 지고 나서는 이제 뿔딱이라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왜 영부인 카페를 하느냐? 아마 지 생각에 영부인 카페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또 야무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또 대치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변희재한테 크게 대치기를 당했다. 이제 변희재도 이 홍준표를 갖다가 그야말로 이 정치계에서 못 쓸 사람으로 본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 홍준표, 홍준표 대 변희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강신업 TV 제 방송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나가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는데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강신업 TV에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K-폴 또 강신업에 보내주시는 응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잊지 않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